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지만 탓하기, 책임전가, 원망하기, 이 탓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주변을 보면은 온통 탓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끼리 탓하고 싸우느라고 여념이 없지요. 부모님은 자식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국민은 국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정치파는 상대당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느라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탓하기죠. 탓이란 게 뭡니까?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 순우리말이죠. 탓하기. 아주 좋은 말입니다. 탓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책임이 아니니까. 네 책임이니까. 네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딱 문제를 던져버리잖아요. 문제 해결책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죠. 그럼 내가 짐이 없으니까 편안할 것 같지. 사실은 편안하려고 탓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려고.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쓴다고 그러죠. 투사는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와 동반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내 문제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네 문제야 하고 투사, 던져버린다 이게. 상대방한테 던져버리고 바깥으로 던져버려. 내 것 아니다 하고 던져버려. 내 책임이 아니다.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책임을 지면 어떻게 돼요? 되게 힘들잖아요. 가족을 부양할 책임, 또 나라를 감당할 책임, 엄청난 부담과 수고가 따르죠. 노력도 따르고. 근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네가 다 해. 나도 그런 거 하나도 하기 싫어. 나는 홀로 자유적적하게 즐길 거야. 하면은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탓하기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네 탓이야 하고 손가락질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내 잘못이나 내 책임은 없다는 뜻이죠. 그럼 문제 해결이 누가 주체가 돼요? 상대방이 되잖아요. 네가 바뀌어야 돼. 그 상대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상대 당이 됐든 다 그들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들이 바뀌어야 되죠. 그들이 바뀌기 전에는, 남편이 바뀌기 전에는, 아내가 바뀌기 전에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책임의 부응이 상대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주체도 상대가 되죠. 다시 말해서 나는 해결의 중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될까요? 상대를 바꾸려 해서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부부싸움에서. 네가 이런 성격만 바꾸면 돼. 네가 이런 말투만 바꾸면 돼. 네가 이런 습관만 바꾸면 우리 집안은 행복하고 우리 부부는 인꼬부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부부가 간단하게 싸움이 해결되고 화목해져야 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렇게 탓을 해서
상대방만 바꾸기를 바란다고 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모든 노력을 강구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종교를 아무리 믿어도 이것은 예가 아닙니다. 종교가 무슨 종교이건 상관없이 탓을 상대방에 돌린 한 문제 해결은 상대방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죠. 상대방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바깥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는 영원히 평행선이다. 왜? 바깥은 항상 똑같거든요. 세상을 보십시오. 바깥은 똑같아요. 내가 없어도 똑같아.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없으면 이유가 바깥이 어떻게 그냥 큰 일이 나고 뭐 결단이 날 것 같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건 없건 바깥은 있어갖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바깥. 외부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 자, 세상을 둘로 나눠보세요. 세상을 둘로 나눠보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뭐 좋은 세상, 나쁜 세상, 밝은 세상, 어두운 세상, 뭐 수많은 세상들이 많죠. 물질적인 세상, 정신적인 세상. 근데 명료하게 우리 심리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로 나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외부를 바꾸려고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역사상. 우리 인류가. 외부란 게 뭐예요?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자식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외부 세계를 다뤄왔어요. 과학도 그렇죠. 수많은 사물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해서 물질 문명이 초고도의 과학 문명이 지금 현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전혀 새로운 과학 문명의 세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세계는 이렇습니다. 내부 세계란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의 세계, 나의 마음의 세계죠. 이 외부 세계가 사실은 이 내면의 세계의 반영입니다. 반영. 내면의 현실이 외부 현실을 결정한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라크에서. 그전에는 많죠. 나폴레옹, 징기스칸, 더 소극하면 어딥니까? 뭐 알렉산더, 수많은 영웅들이 출연했죠. 최근에 히틀러, 세계를 재패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외부 세계에 지배하고 보다 많은 영토와 보다 많은 권력과 부를 쟁취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일장춘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 세계가 바뀌어지고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내면의 세계,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내면을 다스리지 않고 외부의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부싸움,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일방적인 통행이어서 대화도 안 되고 관계가 결단이 나버리죠. 평행선을 긋다가 결렬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드러나니까
내가 자식들 키울 때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 내겠다 해서 황혼 이혼도 급증하고 있었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에서는 이혼 이런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탕을 보면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티끌은 대들보처럼 확대해서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성입니다. 이 마음의 속성을 정밀하게 바라보고 자각하는 훈련이 바로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마음을 공부해야 된다. 마음 교실입니다. 마음 교실을 평생 다녀야 돼요. 학교, 인류 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마쳤어도 부부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승리하지 못하고 결단나는 것은 이 마음교실에서 타타기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갈등이나 마음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러한 타타기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외부만 보고 상대방만 보고 상대방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가 뭔가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반응을 해오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보고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자, 심리적인 고통이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은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 플러스 나의 문제가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나의 문제를 깊이 성찰해 보지 않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즉,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나 사회나 국가에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의 주체가 내가 되고 열쇠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쇠를 상대방이 쥐고 있는 거고 내가 쥐고 있는 거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면 주체적인 삶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또는 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키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서 편안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해서 나는 소외자요, 구계자요, 방관자가 돼요. 주체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속적인 삶이에요. 진정한 주체적인 삶은 탓하기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의 주체는 나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를 내가 일으켰다. 내가 수습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일으켜서 만든 고통은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죠. 외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키가 나한테 없으니까. 그것까지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지진이 온다. 화산이 폭발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이 아니죠. 그거는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나 환경적인 제약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성찰하고 내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부의 불리한 상황이나 외부의 역경이나 불행은 천둥번개가 치는 이런 역경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고통을 일으킨 것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내가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면 세계를 다루는 지름길입니다. 내 마음을 정복하는 길. 나를 잘 돌아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갈등이 상대방과 관계에서 일어나는가? 나의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겉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매 순간 호흡을 알아차리고 감각을 알아차리고 현재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차려가지고는 알아차림만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뭡니까? 알아차림 너머의 사유와 숙고를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의 여러 가지 맥락을 깊이 있게 탐구해 봐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 속에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탐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성찰의 태도, 자기 성찰의 태도가 탓하기를 중지하고 부부 간의 갈등과 세계의 불협화음, 심지어는 전쟁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잘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